안녕하세요.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 꿈의 직업을 만나봅니다. 한 발 빠른 직업 선택, 미래를 잡아라. 권유정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총도 안 들고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바로 범죄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해결사죠.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없도록 범죄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프로파일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는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이고요. 현재 인천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강력사건 범죄자들 면담하고 사건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가 경찰 공무원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경찰 업무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입니다. 우선 경찰관으로 임명이 되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기본 업무를 배우게 되고요. 근무를 하고 난 후에는 교통경찰관이라든지 수사, 형사, 여성 청소년, 사이버, 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부서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프로파일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프로파일링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살인이라든지 강도, 성폭력, 방화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검거 전과 검거 후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범죄 현장과 자료들을 분석하고 용의선상에 추정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수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범죄 행동 분석부터 진술 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거한 이후에는 범죄자와 만나 전 생애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범인을 잡기 전부터 잡기 후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프로파일러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일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이 일은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하면 그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통은 그 경치를 즐기는 것이 보통인데요. 저한테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이곳은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장소들도 저한테는 사건과 연결된 장소로 그렇게 기억될 때가 많거든요. 앞으로의 프로파일러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저로 인해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 마음, 진정한 프로파일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분석 영역에는 많은 부분들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들이 하는 업무는 보통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하는 프로파일링 분야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더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EBS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떤 흥미와 적성을 가진 친구들이 이 직업과 잘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범죄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니 저는 생각만 해도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 졸업 후에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 조교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 상담 일이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가족들과 동료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셨나 봐요.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이 일의 어떤 측면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살인사건 현장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 고상한 직업은 아니지만 늘 새로운 장면과 만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은 없답니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몇몇 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이 함께 모여서 광역 분석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법정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기도 하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루한 걸 싫어하고 지적 호기심이 크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이 꼭 필요한 직업이 바로 프로파일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 현재 중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 체력이 필요하니 지금 당장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은데요. 달리기, 걷기, 줄넘기 등등 이런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소통 능력은 독서 토론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통 능력과 어휘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독서 토론을 추천하고 싶기도 합니다. 체력과 소통 능력을 키운다면 이후에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프로파일러를 꿈꾸고 계시다면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을 선발하니 관련 전공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석사 학위도 꼭 필요합니다. 응시 요건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면 프로파일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학, 사회심리학, 응용사회심리학 이런 분야들도 전공으로 들어있기도 하고요. 다만 2025년 공고 기준으로 보면 단순 상담 심리학은 또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는 선발 공고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들, 어쩌면 먼 훗날의 후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프로파일러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죄 현장을 분석하고 범죄자의 심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끈기와 분석적 사고,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진숙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사회에 대한 관심,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 발 빠른 직업 선택, 미래를 잡아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